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있는 영철.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영철의 진심은 정숙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공포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번 영숙과 데이트 장면을 통해서 사람이 상대를 사랑한다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의 상대가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만든 상대를 붙잡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망가진지 보려고 합니다. 왜 기억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범주일까요? 왜 영철의 진심이 정숙에게는 부담으로 위협으로 읽혔는지 그 분기점을 장면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님의 행보에 대해서 경악을 하면서 왜 저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될지 가슴이 이제 막 답답한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 영철님과 정숙님 파트를 처음부터 저랑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이제 영철님이 이제 혼자서 숙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안에 있던 영철이 순간적으로 밖에 나오면서 또 특유의 혼잣말을 합니다. 아, 뭐 가만히 있어요. 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그때 재밌는 게 있다면 순간적으로 영철이 나오면서 하면서 경련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있으세요. 저 혼자 나간다요. 라고 하고 있고 현숙은 이제 그걸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정숙도 이제는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미방군을 기준으로 저는 정숙이 네 이때죠. 그 백일장 즉 이제 슈퍼데이트 쟁탈전을 하기 전에까지만 해도 저는 정숙이 영철에 대해서 좋게 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백일장을 기점으로 정숙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고 이 구화 예고편에 나왔던 이 우는 장면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즉 100일장을 전후로 해서 지금 이건 100일장이 끝나고 저녁이죠. 즉 최종 선택 전날에는 정숙이 완전히 기분이 다운이 돼요. 그 전날 아침만 해도 정숙은 영철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이었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감정선이 뚝뚝뚝 떨어지고 실제로도 정숙의 표정을 보면 완전히 지금 굳어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 뭐 알았어요 그렇게 나간다는 거라고 해서 거의 이제는요 영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영철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로 바뀌어요. 그게 이번 구화에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옆에 있는 현숙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현숙도 이제는 굳이 내가 뭐 말 안 해도 되지? 라고 해서 100일장 전까지만 해도 좋게 얘기하다가 이제 100일장 끝나고 이제는 영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되게 별로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영철을 보면서 현숙이랑 정숙이랑 같이 빵 터져요. 그 약간은 조금 정숙 또한 미묘하게 이제 현숙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영철의 그런 기이한 행동을 같이 이제 깔깔 웃으면서 뭐 비웃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쟤 좀 특이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 나옵니다. 영철이 이제 빨래를 이제 다시 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오면서 혼자 본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거는데 내가 정수같으면 말 거네 라고 해서 마치 본인 자신도 제3자의 시선으로 대화를 거는 장면이 나와요. 즉 정숙이 있고 영철이 있으며 그런 영철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영철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영철은 혼잣말 함으로써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혼잣말 하는 순간 영철은 그런 실제 행위자인 영철을 보면서 관찰자로서 자기 자신을 설명해요. 그것이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영철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말과 자신에게 익숙한 무언가로 스스로를 이제 포맷하듯이 덮어나감으로써 현실과 자기 자신 사이에 완충제를 집어넣는 느낌이에요. 즉 그는 아직 그 세상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영철이 충분히 저는 그가 깨달았다는 말에 동의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직 그는 그의 깨달음은 또 하나의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으나 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이나 이쪽에서도 초반부에는 굉장히 어떤 내적인 세계에 대해서, 상징에 대해서,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다룬다면 후반부에는 이제 실존주의로 넘어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는 전자에 대해서는 정립을 한 것 같아요. 고통스럽지만 아직도 중간에 누군가가 나보고 특이하다 했을 때 아야 하면서 이제 찔리지만 그 부분은 힘겹게 봐야 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온갖 이제 기행을 하필이면 이 방송상에서 보이게 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이 방송이 나올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심리하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관심을 갖고 거친 후에 나왔다면 욕을 먹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같은 인간으로서 저는 연민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저만의 세계에 되게 많이 갇혀있는 편이고 역설적으로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만천곡의 노래를 굳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굳이 그 노래를 불러서 부른다는 것도 타인의 목소리라든가 어떤 외부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않을 수 있는 그 세상이 세상과 나와의 교류하는 거를 교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통으로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야 아야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는 유명 가수들이 불렀던 그 노래도 다 빼버리고 그 가수들의 목소리를 다 빼버리고 본인의 목소리를 넣고 집요하게 함몰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철의 행보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매니아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아님의 설명만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에서 지적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도 이후에 혼자서 어떻게 이제 이벤트를 할지를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영철의 모습도 그렇고, 왜 그는 타인의 시선은 집요하게 신경을 쓰면서 왜 카메라 등의 시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따라서 영철은 은근히 자신의 기이한 이제 기행을 세상에 내보임으로써 뭐 유명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을 증인으로 세워서 본인이 이런 사람이란 거를 만들고 있고, 결국 그건 세상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카메라맨이라든가 이쪽 제작진은요, 영철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잖아요. 저는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행위자인 영철과 관찰자인 영철이 분리가 되었을 때, 카메라맨들 등 제작진과 관찰자가 영철의 입장에서, 방송을 출연하고 있는 영철의 입장에서는 동일시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익숙한 거야. 누군가가 늘 그렇게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 보고 있는 느낌이 또 다른 이제 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정신분열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끊임없이 완충제를 넣어왔던 이 완충제로서의 자기 그 행위가 제작진이 일치한 거예요. 말없이 날 지켜보고 있네 라는 것이 오히려 영철에게는 저는 안심을 줬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제는 다르지. 말없이 나를 지켜봐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내가 좀 실수하면은 이거 다 공개 방송으로 까발려질 텐데 라고 불편해할 텐데, 영철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봐주길 바랬고, 말없이 내가 임의대로 채워나갈 수 있는 공백의 시선으로서의 그 존재로 제작진을 바라봤기 때문에 카메라맨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오히려 더 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조심할 거예요. 이 21기 영철의 사례에서처럼, 그때 이제 현숙이 신한내라고 하면서 당시에 21기 다른 출연진 아마 정숙이었을 겁니다. 갈궜을 때 그때 영철이 이제 카메라를 마이크를 가리키면서 마이크 카메라 하면서 가리키는 장면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조심해요. 의식하고, 빌런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집요하게 그들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읽고 조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카메라 앞에서 하는 행동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면, 오히려 영철은 카메라 앞에서 더 기이한 행동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카메라가 없다고 혼잣말을 안 할까요? 왜냐면 영철의 중간중간 행동들을 보면은 저 멀리 카메라가 있거나 카메라가 정말 의식할 수 없는 먼 순간에서도 혼잣말 하는 게 포착이 되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의 혼잣말이 약간은 내가 원치 않는 세상과의 완충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정숙과 순자가 서로 고민 상담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영철님을 담기에 너무 부족한 그릇이다라고 해서 100일장 이후 확실히 거의 이제 호감이 떨어지다 못해 거의 이제 학을 떼는 정숙의 모습을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요. 뭐 좋아. 좀 기이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후에 정숙과 영숙이 또 대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또 정숙은 영철을 이해해보려고 이제 왜 안 나왔을까? 나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라고 궁금해하거나, 나름대로 영숙이 좀 유사하게 또 추리를 하더라고요. 시를 창작하느라 힘들었을 것 같다, 속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큰 부담이 됐을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은 제가 저번 8화 때 리뷰했을 때 추측했단 말이랑 좀 유사한 말을 하긴 합니다. 백일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언어화 시키는 건데, 그 언어화 시키는 것이 큰 부담이면서 동시에 영철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고민들을 계속해서 이제 재구성하는 과정이 되었을 거라고. 그래, 다만 정숙은 궁금해하면서도 내가 굳이 영철이라는 사람을 동굴에서 꺼내주는 게 그 사람에게도 옳은 행동일까? 라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고,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아직까지는 노말한 범위긴 해요. 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정숙을 이제 영철이 부르게 되죠. 부르게 되면서 두 사람이 걷게 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도 정숙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슈퍼데이트를 다른 사람한테 썼다. 즉, 정숙은 A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영철은 B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를 안 쓴 게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구나라고 해서, 어느 순간 영철이 지금, 그리고 동시에 정숙도 위화감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까 세상, 즉 정숙을 비롯한 세상과 영철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있고, 영철이 그것을 혼잣말이라든가 자기의 나름의 서사를, 즉 이야기로 그걸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겨울왕국일 수도 있고, 뭐 정숙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혼잣말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감옥의 역할로 변질이 되기 시작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플러스 여기서부터 정숙이 저는 굉장히 쎄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뭐냐면, 영철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잖아요. 저 쉬라고 갔다 온 거 알아요. 라고.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자기가 만든 자기만의 지금 정숙과 사랑에 빠진 건 아닌가?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누군가 그 행동을 정말 디테일하게 관찰을 해서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사실 그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맞추는 것도 기분 나쁘고 틀린 것도 기분 나빠요. 왜냐? 그것은 나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아무렇게나 부여하는 거기 때문이죠.
제가 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 공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행동 분석을 하지. 제가 진짜 길거리 가다가 완전 엉뚱한 사람한테 갑자기 이제 가가 붙잡고 당신이 방금 왼팔치기를 했는데 당신이랑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왼팔치기 할 때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면은 그 사람이 저를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때를 기점으로 제가 왜 영철을 겨울왕국으로는 조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또 영철이 하도 겨울왕국 얘기를 하고 제작진들이 겨울왕국을 계속 얘기해서 영철을 이해하려면 겨울왕국이 필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제가 죄송하게도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철은 결국 겨울왕국에 있는 그 스토리조차도 본인을 위해서 휘어버려요. 본인 쪽으로 굽혀서 그 의미를 나름대로 아전 인수를 해요. 그건 또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정숙은 이러한 영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냥 들러리가 된 거 아닌가? 관계가 제대로 진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만 정립을 했을 뿐, 그것이 세상과의 소통과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좀 저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그러자 이렇게 영철이 자기 혼자만 생각을 막 얘기하니까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면서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는 정숙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0일장 전후를 기점으로 정숙은 어쩌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영철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면요, 영철이 나 혼자서 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덕분에 내가 쉬었습니다. 날 배려해 준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정숙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겠죠? 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니? 너가 그렇게 잘났니? 내가 그렇게 너에게 데이트를 써야 할 만큼 너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니? 그것이 제가 영철에 대해서 그의 깨달음이 절반만 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수용은 되었지만 세상에 대한 수용은 전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 단계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방송이 나옴으로 해서 영철은 어떻게 보면 아직 연약한 새순이 상처를 입은 것처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다시 마음의 문이 닫힌 건 아닐까. 영철은 본인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세상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러한 이유로 영철 또한 세상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자신이 당하거나 겪었던 바로 그 방식으로 영철 또한 세상을 깔아뭉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깔아뭉개의 천병에 바로 앞에 정숙이 있는 거죠. 정말 내가 너를 위하여 존재하는 걸까? 라고 정숙은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왜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 영철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철수해요. 이런 식으로 혼잣말 함으로써 완충제를 탁 넣어버림으로써 혼자만의 세계로 다시 이제 침잠에 들어가고, 영철이 원하는 바에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숙이 마음도 너무도 이해가 되고요. 아이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은 거의 노려보다시피 하면서 영철을 바라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숙은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냐? 왜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정숙과 영철의 기본적인 서로 함께 할 수 없음이 드러나요. 정숙은 확실히 경찰, 즉 어느 정도 조직 생활에 좀 익숙하고 어느 정도 세상에 이제 본인을 내려놓고 심리학적으로 이제 거세라고 하죠.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숙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랬어 하는 스타일이고, 정숙은 그런 영철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야, 그래도 함께 하는 곳인데 집단 생활인데 어느 정도 거기 따라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약간 이제 군생활 잘하는 분들처럼 확실히 에이스처럼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정숙이 이제 왜 안 나왔냐, 그리고 동시에 영철이 그냥 쉬고 싶어서라는 말도 납득을 못 할 것 같아요. 동시에 영철은 왜 정숙이 나에게 그걸 묻는지, 정숙이 어떤 기분인지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까지의 다른 커플들과 다르게 영철 정숙의 관계를 잘 보면요,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곧 설명드릴 거긴 한데 영철이 이런저런 준비를 막 하지 않습니까? 정숙의 이 표정도 그렇고 굉장히 표정이 어둡잖아요. 이렇게 표정이 계속해서 어둡거나 굳어있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영철의 그 말에 대해서 그냥 쉬고 싶었다고 장난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디서부터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될지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정말 알 수 없는 외국어로 길거리에 갑자기 날 붙잡고 막 쏟아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영철이 막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말들이라고 봐요. 동시에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자, 영철은 왜요? 생각이 왜 이리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세하게 정숙을요, 자기가 만들고 있는 정숙에 끼워 맞춰요. 내가 알고 있는 정숙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나 제공해 주는 것들에 항상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 왜 넌 그러지 않니? 라고 미세하게 현실의 정숙을 보지 않고 자기가 만든 정숙을 계속해서 끼워 맞추고 강요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철이, 이 이후부터 되게 중요한 말들이에요. 영철이 정숙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죠? 김밥. 하나 더 있었잖아요.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였죠? 바나나. 좋아하고 보고 싶었던 환경은 자연. 정숙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숙이 이렇게 당시에 영철이랑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거를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란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래요? 왜 좋아해요?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자연보다는 도시가 좋은데 이러이러 하면서 서로 그냥 얘기를 하면서 친밀해지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지, 이런 식으로 영철이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길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왜 영철이 이렇게 정숙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억을 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재조립을 위한 거예요. 인수분해하듯이 분해를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정숙으로 재조립을 해요. 그럼 막상 현실에 있는 진짜 정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너가 보고 싶어 하는 분만 보고 너가 알고 싶은 분만 보는 거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그의 깨달음이 절반에 불과하다. 그 깨달음을 정말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마치 이제 불교에서의 볼인과 같이 테스트 해보지 않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이유기도 하고, 변호할 만한 부분이 있긴 해요. 너무 짧았어요. 계속해서 현실에서 살아나가면서 이제 시험해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깨달음이 사실은 일순간 사람이 도약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에 살아가면서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아, 세상이 참 뭐 사는 게 별게 없구나, 그냥 재밌게 살면 되네, 행복하게 말이야. 저는 그게 깨달음의 본체라고 하는데, 영철은 아직 여전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고집을 부린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거듭해서 먼저 겨울왕국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가 겨울왕국이랑 무관하다는 건 아니에요. 영철은요, 겨울왕국의 그 스토리를 따라가기보다 겨울왕국이 자신에게 제공해주는 그 환상에 사로잡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겨울왕국이 영철에게 제공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철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정숙의 눈에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것은 단순히 그가 11년 동안 연애했다고 해서 엎어진다거나, 즉 성인 이후라든가 학창시절, 즉 5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기보다는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릴 적에 가했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아닐까? 동시에 영철은 나름대로 그것을 깨거나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 방송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 얻은 부분도 많아요. 영철과 정숙 입장에서는 그나마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건 완전 다른 문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철은 정숙을 숭배하려고 하지, 역설적이게도 정숙을 이해하고 내가 정숙을 포용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정숙은 결국 이 모든 영철의 환상 속에서 이해해주는 존재밖에 안 돼요. 강제로 거기에 위치시킨다고요. 영철이 마음속에 결여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 결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쉽게 함부로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놓는다고 보고 있어요. 영철은 그 사실 미묘하게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느끼고 있는 정숙의 실망하는 지점은 단순히 영철이 기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철이 보이지 않는 그 속셈이 불쾌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정숙이 굉장히 영철에게 실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철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함으로써 버틸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도 인정해요. 영철은 잘 보면요, 정숙이 하는 그 행위만 기억하지 정숙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숙과 다른 모습을 정숙이 보였을 때 그 부분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후의 대화 장면에서도 영철은요, 그 부분을 고의적으로 삭제를 해요. 아니잖아요, 정숙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면서 고집을 쓰면서 꺾어요. 집요하게 영철은 정숙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만 보여달라고 고집을 부려요. 때를 써요. 그래서 이 지금 영철이 말하고 있는 요 순간들은 전부 다 그냥 영철 혼자서 즐거운 순간이지, 정숙이 즐거워하는 순간은 영철이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정말로 그 정숙이 영철과 함께 대화를 했을 때 그 기뻐했던 순간은 이런 찜질방 순간이 아니라 그냥 함께 앉아가지고 라면 먹고 그때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영철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이 한다면, 그리고 그 순간을 재현하고 싶다 한다면 뭐 그때 먹었던 걸 똑같이 놓던가 뭐 그 정도로만 가볍게 해서, 사실 나는 이제 찜질방도 재밌었지만 그 전에 이제 함께 우리가 저녁에 그 심야 데이트를 했을 때 정수님이 좋아하고 재밌게 먹었던 난 그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다. 그때 정수님도 되게 행복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행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수님의 행복을 다시 재현해 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영철 정숙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막상 영철의 세계 속에 정숙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영철이 겨울왕국의 안나나 엘사에 1차적으로 본인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겨울왕국의 핵심적인 스토리, 고통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며 완벽한 동화 속의 세계로 스스로를 집요하게 넣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불가능에 대한 책임과 그 고통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정숙에게 밀어넣는 기분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신분석적 의미에서 사랑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그것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를 문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은 내가 가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집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제 느낌상 정숙이 1년에 말했던 이거는 그냥 소소한 행복, 그냥 함께 살고 그냥 함께 있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였지,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길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철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이제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제 마음을 표현한 것 같네요 라고 함으로써 영철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정숙이 가서 물어보잖아요. 나 최종 선택 안 해도 괜찮냐? 안 해도 괜찮대.
그러면 정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왜 한 거야? 당신의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내가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정숙 이런 영철을 보면서 한숨을 탁 때리면서 하면서 자, 때 이제 상철과 데이트에서 했던 연신 시기 보기 스킬을 열심히 시전을 하더라고요. 이미 여기서 이미 끝났죠. 이렇게 시계를 보는 정숙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빨리 끝나길 바라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영철이 말을 해요. 뭐라고 영철이 말하면 본인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을 얘기해도 제가 다 할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정숙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너는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나에 대해선 전혀 집중을 하지 않고 있네. 너는 결국 너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바탕으로 나를 재조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숙이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때 질문이 뭐였죠? 라고 이제는 정숙도 영철의 말에 대해서 이제 듣지 않는 거예요. 영철은 정숙의 디테일한 부분을 본인의 눈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기억만 하려고 했지 정숙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제 말은 기억 안 해도 돼요. 나를 기억해야지. 내가 한 말들을 기억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영철이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한다고 했죠. 보여주자는 저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정말 그럴까요? 정숙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아 너가 육성으로 내뱉는 그 말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지. 근데 너는 행동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나한테 함부로 했어.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내 입장이 어떨 것 같아? 일방적으로 너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막 둘러서 정말 내가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고민하면서 상대방의 눈으로 전해보려 하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넌 함부로 여전히 신체 언어로 말을 하고 있어. 말이란 게 꼭 육성이라는 게 아니야. 너는 굉장히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있다니까? 이미 영철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상대의 입에서 시작되고요. 행동은 상대의 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영철이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숙의 바디랭귀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하는 망나가기 일보 직전이죠. 그리고 저는 동시에 그런 정숙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숙이 그렇게 말하죠. 굉장히 특이하긴 해요 라고 했을 때 막 영철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웅행 나는 그 말 듣기 싫었어요 하면서 되게 조금 저는 이제 애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본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상관없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지 듣고 싶어 하는지 그 말에 대해서는 본인도 마찬가지로 배려를 안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정말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초반부에 울부짖었던 그 영철의 모습은 어디 가고 굉장히 사람이 좀 진짜 퇴행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숙이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은 듣기 싫었다고 하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둥둥둥 두드리는 그 행동이 그건 마찬가지로 정숙도 듣기 싫지 않을까? 왜 자꾸 본인만 듣기 싫어하고 본인만 하고 싶은 만 하는 행동만 하는 거지? 굉장히 정숙 입장에서는 폭력적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나중에 설령 내가 낮은 가능성으로 당신과 연애를 했을 때 내가 당신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했을 때 당신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책상을 당당당 내려치고 점점 그 행동이 이제 격화가 되겠죠? 나중에 막 물건 막 부수면서 하지마 듣기 싫어 이렇게 행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당신은 배려를 하는 사람을 원한다 하지만 정말 당신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일까라고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영철의 이런 모습은 저는 굉장히 고집쟁이로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본인 행동이 특이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해. 남들은 안 된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네, 정숙이 지금 이 장면에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화가 난 이유는요. 겨울왕국에 본인을 끼워 맞추기 위함도 아니고 이런 짜치는 이벤트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이벤트, 비슷한 이벤트는 기존의 나는 솔로 기수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어요. 나는 솔로 영자님과 그 상철님이 최종 선택 때에도 비슷한 이벤트가 있긴 했어요. 이렇게 어떤 공간을 바탕으로 이벤트를 하는 거는 있긴 있었어. 그래서 정숙과 영철이 만약에 서로가 좋은 감정이었다 한다면 다르게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전제가 있죠. 뭐다? 영철과 정숙이 충분히 관계가 진전이 되었고 영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정숙이 정말 좋아할까를 어느 정도 검토를 했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영철 혼자서 일방적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밀어붙인 거라고요. 이 찐질방 보면서 영철이 느낀 감정을 정숙도 느낄까? 그런 부분들 말이죠. 그래서 영철이 이제 정숙이 물어보거든요. 나 최종 선택 안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안 해도 된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이벤트를 한 이유가 나를 잡기 위함인데 이렇게 말을 쉽게 함부로 최종 선택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면 정숙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까요? 넌 정말 날 존중하니? 나를 위하여 이걸 하는 거 아니면 너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들러리를 쓴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정숙은 그러니까 왜 이제 후반부에 가서 울게 됐는지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래요. 차차 설명해드릴게요. 계속해서 영철은 잘 보면요. 혼잣말해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군요. 되게 생각이 많아요. 되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숙은 처음에는 이런 영철에 대해서 도대체 이 뭐하는 인간이야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영철을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서 영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겨울왕국에 안나 같은 사람을 찾았다. 겨울왕국의 수많은 주인공들이 엘사와 안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본인을 자기 세계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소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숙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결국 그거는 네 마음속의 정숙이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라 말할 수 없는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두 사람이 걷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제가 왜
정숙이 이제는 영철을 보면서 울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정숙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어쩌면 처음부터 자기 자신에 갇혀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후에 영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나 불안할 때 가라앉혀줬잖아요. 라는 그 말을 보면서 오히려 정숙이 이제는 화가 난다가 아니라 슬퍼하는 표정을 지어요. 그 슬픔이 이제는요, 남녀간의 그런 게 아니라 아, 오죽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느낌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동시에 그건 제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그 마음을 받아줄 수는 없지만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하긴 했어. 그것이 너무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답답하지만 뭔가 잘 해보려고 나오긴 했는데 너무도 그 마음은 순수해. 마치 솔로지옥 5에서 우리 왕눈이 이제 고은 씨가 현우 씨랑 얽히게 되는데 현우 씨가 굉장히 좀 유치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데이트하면서. 그때 이제 고은 씨가 현우 씨를 거절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창 시절에 그 순수함을 느끼게 해줬다. 저는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자막이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그 순수함에 울컥했다. 그래서 저는 정숙이 이 데이트가 끝나고 울었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정숙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그 느낌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비록 그 사람들의 행위라든가 그런 짜치는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 인생의 내막을 듣거나 그 과정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는 말처럼 아, 오죽하면 저 사람도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 마음, 그 미안함과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겹쳐서 저는 정숙이 울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줄 수는 없어. 근데 좀 미안해. 너무 미안하고 뭔가 오죽하면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라는 느낌인 거죠. 영철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 않을까? 라는 느낌 말이죠. 저는 정숙이 영철에게 어떤 인간적인 무한한 연민을 느낀 게 아닐까? 나름대로 영철은 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기괴하게 한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두 분 모두 이 상황 속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우리 모두 한때는 저런 모습을 보여왔으니까요. 한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사로잡히기가 쉬우며 그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 속에 있는 하나의 경향성이지 않을까요? 모두가 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영철과 정숙의 데이트 장면은 어쩌면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람은 상대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대를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무너지는 건 진심이 없어서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심이 자신의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상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많이 기억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방식을 읽고 멈추고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애는 그저 연애가 아니며 관계이고 세계와의 소통이며 그렇게 나의 세계를 조금은 접고 타인의 현실과 타인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힘, 견딤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0기 출연진 분들 모두 여러모로 욕도 먹고 또 응원도 받고 쉽지 않은 이 촬영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자 하고요. 앞으로 이분들의 삶 모두에 행복과 평안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옥수님과 또 영수님 또 좋은 소식 들려왔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결혼까지 해서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프로를 또 만들어주신 제작진도 최선을 다했겠죠. 감사 인사드리고요. 자, 그럼 앞으로 다가올 일기 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